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연소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제가 학창시절에 만화를 되게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남들 다 보는 거 봤네, 드래곤볼 뭐 얘기하려고 반 깔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저의 덕력을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힘의 10%도 쓰지 않은 뭐 뭐 거기까지인가. 아무튼 그 오타쿠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이제 덕후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없었고, 오타쿠라는 말은 이제 조금 들어보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가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을 볼 환경은 아니었고, 뭐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유행하지도 않았었고, 그게 이제 널리 보급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화책이 이제 제가 즐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컨텐츠였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뭐 학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족족 뺏기는 혼나는 거였지만,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고 자율학습 시간에 보니까 뺏기겠죠. 그러나 열심히 봤던 만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남성향 만화들 뭐 온갖 것들을 다 봤습니다. 뭐 우라사와 나오키, 20세기 소년 몬스터로 유명한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들, 그 다음에 그 H2로 유명한 아다치 미츠루는 사실은 순정 만화인데 남자들이 더 좋아하기는 하죠.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북두의 권이라고 불리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뭐 이런 거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먹은 제가 열혈광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봤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는 당연히 다 봤습니다. 그러나 말고 이제 이런 것도 봤다. 내가 만화라는 만화를 봤다, 좀 봤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순정 만화들을 많이 봤어요. 순정 만화를 꽤 봤다. 네. 홍차 왕자라고, 뭐 이건 사실은 홍차 왕자 봤다고 이 자식 좀 뭐 만화 좀 봤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순정 만화계에서는 그 녀석은 우리 사천왕 중 최악체지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남자지만 이게 아마 야마다 남페이, 예 맞네요. 예, 산전. 네. 야마다 남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그 만화입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 홍차, 고등학교에 홍차 동아리가 있는데 달빛을 보면서 이제 홍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뭐 특정 찻잔에 특정 홍차를 따르고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보름달 밤에 홍차 왕자, 홍차 나라의 홍차 왕자가 포탈을 열고 이렇게 온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구전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농담으로 다들 생각하는, 할머니 손은 약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두 명의 홍차 왕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 친구가 작중에서는 별로 안 예쁜 걸로 나오는 아주 예쁜 친구고요. 이 친구 까무잡잡한 친구가 이제 홍차 나라 중에서 홍차, 각각의 홍차가 왕자가 되는데, 홍차 품종이 아쌈차 그래서 아싸함이 됩니다. 그 원래 고등학교 친구인 남자의 이름은 아마 나무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남호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별명이 되었고, 갑자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그래서 그림체가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깔끔한 그림체를 좋아해서 이걸 많이 봤던, 뭐 나머지도 뭐 당연히 이제 뭐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고 뭐 갈등도 있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얼그레이 왕자도 있고 뭐 다즐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재밌죠. 이 야마다 남페이라는 이 분의 그 만화가, 네, 스텝업이라고, 예,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고, 미코 신구,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덕력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마 그 연상연하 커플일 겁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이게 조금 약간 아슬아슬함을 넘나드는 그게 좀 있었고요. 야마다 남페이가 어른이 되는 방법 말고
보이즈비었나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한번 그럼 제가 작가를 착각하고 있나 보네요. 네. 이거는 보이즈 B는 약간 얄딱구레한 만화였군요. 네. 마사히로 이타바시랑 히로유키 타카코시고 순정 만화 뽀이라는 순정 만화가 있죠. 예. 착각했네요. 네. 요게 그죠. 타카도 야마자키 타카코였습니다. 야마자키 타카코라는 분이 그린 요 뽀이라는 만화가 이제 순정 만화 중에 제가 좀 좋아했던 거고 요 무슨 보이류가 많았어요. 뭐 프리티 보이도 있었고요. 마멀레이드 보이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향 정말 여성향 만화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랬고 조금 대중적인 순정 만화로는 이제 아기와 나가 있었고요. 네. 라가와 마리모라는 작가가 아마 그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라가와 마리모라는 작가. 이거는 지금 학생 여러분한테도 적극 추천하는데 지금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보면은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요 세 가족의 얘기예요. 좀 고화질이 없나요? 고화질이 없나? 네. 그 애니메이션 그림 말고 그냥 없나? 이게 뭐야? 아빠와 아들 진이 그리고 아기 신이 번역본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요 세 가족이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순정 만화지만 가족물이고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요 세 가정에서 그 알콩달콩 살아가는 얘기를 약간 시트콤인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그린 네, 이야기입니다. 요 말도 못하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와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이제 본 거죠. 아빠는 이제 그냥 약간 배경처럼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아빠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한 80% 이상은 신이와 지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행복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족물을 좋아해서 또 봤던 것 중에 I Love You Baby라는 이게 아닌데 저 I Love You Baby가 아닌데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나오네요. 푸른 하늘. 네. 예, 뭐 네. 옛날 거 많이 나옵니다. I Love You Baby 맞는데 이게 아니고 I Love You Baby도 좀 가족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감하기 전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클램프라는 만화 작가 집단이 그린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제 덕후들을 몰고 다니기 딱 좋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야오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그 BL이라고 부르는 보일러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미묘한 러브 라인이 생기는 그런 코드가 종종 숨어 있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작품이 성전, 뭐 클램프 X, 동경 바빌론 X,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램프 만화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네, 뭐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중에는 클램프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류까지 좀 봤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만화를 봤다라고는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뭐 여기서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 만화들이 많아요. 뭐 어디서 예전에 90년대 만화방의 인기 만화 리스트를 쭉 올려놔서 이제 봤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웹툰 세대지만 이 아저씨는 예전에 이런 걸 봤단다 라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힘을 내서 T분포 한번 시작해보죠. T분포는 T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게 재밌는 게 스튜던트 T분포라고도 불러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도록
교실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표본 자료의 평균이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걔를 정규화하면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거 아니에요?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다 표준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준화를 했을 때 정규화, 표준화 뭐 하여튼 했을 때 그게 데이터가 충분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약간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그거보다 조금 뚱뚱한 분포를 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제 제가 R 실습할 시간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정규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생겼으면 T 분포는 좌우 대칭이 안 됐지만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조금 낮은 그런 모양이 됩니다. 차이가 크진 않아요. 차이가 크진 않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저 회색 선에 점점 다가갑니다. 이게 T 분포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하나로 딱 고정돼 있잖아요. 평균 0, 분산 1 딱 고정돼 있는데 T 분포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모양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데이터 개수에 보통 관계가 있는 값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nu 혹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입니다. degree of freedom. 말 그대로 자유의 정도예요. 데이터가 여러 개, 확률 변수 여러 개의 결합으로 뭔가가 이루어져 있을 때 몇 개나 서로 다른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이 모여 있냐 라는 뜻인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이터 개수잖아요. 근데 데이터 개수랑 하나씩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nu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v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쓸 때는 아마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n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n에 대응됩니다. n에 대응돼요. 발음도 nu가 됩니다. nu. 그래서 n에 대응되는 값으로 썼는데 실제로 값은 데이터 개수 빼기 1에 해당을 해요. 왜냐하면 이 확률 변수가 누분의 카이 제곱 분포를 루트로 해서 분모에 갖다 박아놓고 분자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을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누분의 카이 제곱, 이 카이 제곱이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나눠준 그런 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빼기 1이 자유도가 되는데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얘도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0이고요. 분산은 누 빼기 2분의 누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잘 안 쓰니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면 df 혹은 누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 거의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10개를 뽑았을 때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포함된 불량품 수의 정규화 값은 표준화 값이라고 다 고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T분포를 따른다. 이 표준화 값의 절대값이 0.4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인가? 네. 그러니까 그냥 T분포 쉽게 말해서 df가 10 빼기 1인데 T분포로 0.4보다 작은 걸 구해라 이 뜻입니다. 복잡하게 썼는데 산업공학에서 특히 이제 품질관리 쪽에서 실제로 쓰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런 표현을 만들려고 이제 쓰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그냥 보통 통계학 책에서는 자유도 9의 T분포에서 0.4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이냐 뭐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0.4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0.4에서 0.4의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0.4라는 거는 여기가 0이니까 0.4 마이너스 0.4 그럼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나 여기를 구한 다음에 요게 좌우가 똑같을 거거든요. 네, 뭐 여기를 구해도 되고 여기를 구해도 되고 1은 2니까 아무거나 구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1을 구했죠. 1을 구해서 2배 해준 다음에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초록색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T분포로 그 짓을 해보면 30.15%가 나오고요. 이걸 표준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면 표준정규 분포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약간 달라진 1%가 안 되는 정도지만 살짝 달라진 31.08%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되나 보도록 하죠. 네. 자유도가 지금 봤지만 9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4를 기준으로 해놓으면 0.4보다 작을 확률은 T분포는 T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말 그대로. 네. 왜 자꾸 캡처가 일어나냐? T.dist 요거죠? 그 다음 자유도 9, 그 다음에 누적 true 해주면 0. 마이너스 0.4보다 작을 확률이 34.9이니까 이걸 양쪽으로 해주면 그 아까 강의 전에서 양쪽 주황색 꼬리 쪽이죠. 69.85가 되고요. 가운데 덩어리는 30.15%가 되겠습니다. 이 똑같은 짓을 표준정규 분포로 하면 똑같은 마이너스 0.4인데 이번에는 표준정규 분포 NORM DIST의 평균형 표준편차 1 넣으면 표준정규 분포죠. 그래서 true로 누적 true로 하면 여기가 조금 달라지죠. 얘는 꼬리가 뚱뚱해서 여기가 더 크고 좀 작아요. 반대로 모든 계산을 마친 가운데 초록색 부분의 확률은 가운데가 T분포가 낮기 때문에 T분포 쪽이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낮고 꼬리가 뚱뚱하니까 T분포가 바깥쪽 같은 데를 자르면 바깥쪽은 확률이 커지고 가운데는 확률이 약간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이거 뭐 굳이 뭐 볼 필요가 없죠. 지오지브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T분포가 있어요. 스튜던트 T분포라고 부르는데 자유도를 9로 하고요. 마이너스 0.4와 0.4 아, 이러면 바깥쪽이네요. 안쪽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30.15%가 나온다는 걸 우리 딱 알 수 있고요. 똑같은 거를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0.4에서 0.4 그럼 31.08%가 나오는 걸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 없는데. 바로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정체불명의 이상한 X 같은 기호가 카이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 네, 카이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됩니다. 카이. 이걸 뭐에 대응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H의 대응은 에타일 거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가 뭐에 대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이 뭘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문자가 뭐랑 대응되지? 꼭 대응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때 뭐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대응되는 글자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또 봤더니 잘 기억이 안 나네. 람다는 n이고요. 뭐 그런 거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 카파가 K네요. 그러면은 카이 X 맞네요. X랑 대응되는 거였네. 해당주. 네, 죄송합니다. 괜히 헷갈리게 해서. 그래서 X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쓸 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꺾어주시면 보통 교수님들이나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라고 쓰고 똑같이 자유도 누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그래서 이거 감마 분포의 어떤 특수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들을 제곱을 한 거의 합이에요. 누 개수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잖아요. 근데 평균의 제곱이 상수라고 치면 제곱의 평균 얘를 n으로 나누면 이게 제곱의 평균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서 분산도 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분산에다가 n을 곱한 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의 기대값과 분산은 누와 이 누인데 이건 또 거의 안 쓰고요. 얘는 일단 비대칭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따가 지오지브라로 보겠지만 얘가 어디에 쓰냐면 아까도 봤지만 샘플 분산의 분포입니다. 샘플 분산이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분산 구하는 공식인데 샘플 분산은 n-1로 나눠줘야 얘가 샘플이 충분히 커질 때 분산에 근사하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아니라 n-1로 나눠요. 샘플 분산은. 요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 S제곱을 원래 모분산, 실제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안다라고 치면은 그거분의 샘플 분산과 n-1 요 곱한 거를 이렇게 비율로 나눠주면 그게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 n-1을 따른다. 그런데 복잡하게 그렇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알려주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값이고 대상이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개수니까 둘 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로 다뤄야 되는 놈은 표본 분산이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표본 분산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유도 n-1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해요. 사실 무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정이나 가설 검정할 때 보면 이걸 이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왜냐하면은 n으로 나눈 즉 제곱의 기대값이 아니라 제곱의 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다시 n-1을 곱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아무튼 표본 분산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까? 분산은 도대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어떤 분포? 이렇게 비대칭으로 생긴 카이 제곱이라는 분포, 감마 분포의 일종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제는 카이 제곱 분포랑 이 다음에 나오는 F 분포는 예제가 지극히 단순해요. 이걸 뭐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법만 알면 돼요. 근데 제가 최대한 현실적인 표현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예제 6-7, 6-8의 표현은 품질 쪽 가도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아주 엄격한 통계적 표현을 쓰느라고 제가 만들어낸 거고 그냥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통계책 어떤 거 보셔도 그냥 이런 경우에 카이 제곱 분포는 하고 그냥 한 줄로 딱 계산하라. 파라미터 넣고 띡띡띡띡 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성질을 이해할 때는 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서술을 이해해야 되지만 문제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본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서술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10개를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안에 포함된 불량품 수의 오차 제곱합 n-1의 s제곱과 여기 분자를 말하는 거죠. 전체 운동화 생산 공정의 불량품 수 분산 시그마 제곱의 비율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냥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유도는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분산이 이게 비율이 이게 12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12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인데 정확히는 앞에 n-1을 붙여야 되지만
n-1을 안 붙였네요. 붙여야죠. 그게 카이 제곱 n-2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당연히 9가 되겠죠. 데이터가 10개니까. 이게 12보다 클 확률은 12보다 작을 확률, 같거나 작을 확률, 뭐 어차피 연속 확률 부분이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이거 다음 건데 오타 나서 미리 좀 고쳐 놓을게요. 아, 캡처가 계속 눌러져. (6-7) 카이 제곱 분포 보시면 자유도가 9고요. x가 12고 이거보다 클 확률이니까 1 빼기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름이 환수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12 넣고 파라미터 9 넣고 누적 끝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21.33입니다. 이거 지오지브라로 해보면 어디 갔냐? 카이 제곱 자유도 지금 9거든요. 그래서 뭐보다 클 확률 12 해주면 21.33 나오죠. 보시다시피 카이 제곱 분포가 자유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자유도가 작으면 이쪽이 좀 뚱뚱하고 자유도가 좀 크면 약간 좀 좌우 대칭이 비슷하게 가려고 하긴 해요. 그러나 뭐 좌우 대칭이 되지는 않는 그런 놈이고 데이터를 막 30개씩 뽑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100개 뽑으면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보통은 뭐 한 10개, 7개, 뭐 이렇게 15개 뭐 이런 수준에서 구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오른쪽이 긴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F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한 번 다 했어요. 녹화를 안 눌렀네. 여러분들 이 분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와,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안 지우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아까 카이 제곱 분포는 분산 하나, 샘플 분산 하나가 따르는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 같으면 A랑 B랑 빼도 정규 분포기 때문에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면 양수네? 그럼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거나 뭘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크다. 근데 분산은 두 개를 뺐을 때 카이 제곱 분포를 다시 따르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렇게 나눠서 1보다 큰지를 보면 분산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 제곱 확률 변수들의 비율입니다. 비율. 네. 얘네들의 평균이 아니고 뭐 그쵸. 그거 평균들 표준화된 평균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분포인데 이것도 오타가 많구만. 그래서 이걸 F로 쓸 때 카이 제곱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도가 2개 들어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수를 쓸 때 영어에서는 A over B A가 B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우리는 B분의 A라고 읽는데 그래서 순서가 좀 달라서 그렇게 된다. 항상 위에서 아래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기대값과 분산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안 썼어야 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비율을 이걸 가지고 구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시그마 1 제곱분의 S 1 제곱 이게 샘플 분산이거든요. S가 시그마 2 제곱분의 S2 제곱을 아래 위로 놔둔 건데 이걸 오른쪽으로 옮겨서 제가 다시 적으면 S2 제곱 S1 제곱이 이렇게 분모 분자에 있고 반대로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은 알려지거나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 변수들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볼 때는 그냥 표본 분산 비율이 F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때 각각이 카이 제곱 자유도 n-1을 따르기 때문에 얘들은 n1-1, n2-1이고 그때 얘가 n1, 얘가 n2개를 각각 뽑은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 제곱도 그렇게 서술을 길게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경우에 뭐 이런 문제가 안 나간다 그랬지만 얘는 더 심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뭐 아래쪽과 위쪽의 자유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A분의 B를 할지 B분의 A를 할지를 바꾸면 꼬리 쪽 확률이 이쪽 꼬리 쪽 확률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머리만 아파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번 학기에 추정이랑 가설 검정에서 그게 혹시 쓰일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다 피해서 할 테니까 그 성질 F 분포의 이 역수 성질 안 다룰게요. 네, 책에 보면은 여러 책에 언급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제만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죠. 앞에서 나온 두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각각 10개, 15개를 뽑았을 때 표본 분산의 모분산 대비 비율의 비율이 비율끼리의 비율이 1.4보다 큰 확률은 얼마인가? 분자 쪽이 10개짜리 표본이다. 그러니까 N1이 10이다. 라는 걸 이제 열심히 써놨죠. 그래서 요게 F 분포를 따르는데 위에 쓴 것처럼 위쪽이 10개, 아래쪽이 15개짜리 샘플이니까 자유도는 9와 14가 되겠습니다. 9와 14. 이게 1.4보다 큰 확률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F 디스트리뷰션 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유도 9와 14 적어 놓고요. 네. 1.4니까 1 빼기 1.4 자유도 1, 9 자유도 2, 14 누적 예스 하면 27.61이네요. 또 오타가 났어. 27.61인데 예, 퍼센트 나오고요. 요거를 지오지브라로 해보면 자유도 9, 자유도 14 두 개를 넣으면 요런 또 비대칭 카이 제곱이랑 모양이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여기가 둥글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네, 그런 모양의 비대칭 분포가 생겨요. 꼬리가 길게 보이는. 그래서 1.4보다 큰 거 구했더니 역시 27.61% 똑같이 나옵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간단하죠. 그래프 모양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띵띵. 딱 안 맞네. 킹 받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열흘 전쯤이죠 지금. 네. 그 한밭수목원에 이제 선거날 투표는 그 전에 사전 투표로 하고 꽃구경을 아이들이랑 갔을 때였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장난꾸러기가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포즈, 정확한 아름다운 표정으로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밖에 나갔더니 기분이 좋아서 이제 포즈를 좀 취해줬는데 굉장히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 같고요. 한밭수목원의 동편의 그 꽃핀 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많이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계셨고 뭐 대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여러분들은 참 자주 갔겠지만 어릴 때 소풍으로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대전에 산지 거의 10년이 된 저는 그동안 한밭수목원 별로 못 가다가 아이 키우면서 이제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봄을 잘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렇지만 중간고사 끝나면 더워지고 1학기 끝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미안한데요. 뭐 이게 계속 거듭해서 변명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스프레드시트랑 지오지브라로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그리고 숫자 계산을 함수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습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니까 이걸 익힘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장도 안 되는 그 계산에서 해방된다는 점을 좀 알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오지브라를 굳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보여주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분포의 모양과 내가 오른쪽을 계산하는지 왼쪽을 계산하는지 그 면적의 영역이 어디에 나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공부에 큰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뭐 캡처해서 자기 강의 노트나 아이패드에 붙여 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실습 파일 꼭 같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강의실에서 또 만나겠지만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